예,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오늘은 사흘째입니다. 법사위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으로 직접 가서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정부가 한국인 대상 납치, 또 감금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는 가운데 이 사태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먼저 두 분께 여쭤볼 주제는 바로 캄보디아 관련 사태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가 오늘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로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캄보디아는 주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캄보디아는 아직 일반적인 국제사회에 편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 질서와 그리고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회 시스템이 조금은 부족한 국가입니다. 저성장 국가이기도 하고요. 범죄 조직들이 많이 활약하고 암약하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범죄 조직의 소탕과 함께 캄보디아 경찰과 협의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야겠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는 이미 1만 명 가까운 저희 재외국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그리고 생활을 유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전도 같이 고려되어서 그분들의 안전도 지켜야 하는 이중의 책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비롯해서 지금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의원님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쨌든 이제 대응팀을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부터 좀 챙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이기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제 범죄 집단과 또 정부 차원의 대응, 그 외교 문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뭐 내 탓, 니 탓 할 여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정부의 대응팀을 정말 신속하게 해서 우리 교민뿐만 아니라 지금 그 구금돼 있고 감금되어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구출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교는 외교고 또 경제는 경제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와 우리의 관계는 굉장한 또 그동안의 그 무역 관계라든지 여러 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여 왔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현 상황에서 터졌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저는 진두지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현안을 총지휘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탓 공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사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여야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방이 오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조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여당에서는 앞서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를 지원하면서 국민 안전에 좀 소홀해졌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어떻느냐, 이재명 정부가 어떻느냐, 그거를 지금 현재 따지게 되면은 외교 문제까지 전체로 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97년부터 이 한 수백 명을 또 캄보디아 학생들을 데려다가 국가 장학금으로 또 주고 지금 현재 153명이 또 캄보디아 학생이 우리나라에 ODA 자금이 됐던 정부 장학금이 됐던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뭐 ODA 자금을 늘렸다 어떤 기금을 늘려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외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섰던 것이 이렇게 지속성이 있어 왔거든요. 작년에 우리 국감에서도 김건 지금 외통위 간사가 지적을 했고 예. 또 김상원 의원이 정무에서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공간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놓친 탓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우선 급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또 피살이 되고 예. 또 지금 구금이 되고 감금돼 있던 이런 학생들이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지금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한 후에 책임 공방은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 공방은 이제 추후에 사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캄보디아 대사 뭐 공석 등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하나씩 들여다본다면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저희 대학생 피살 사건 관련돼서 이것은 제 국민에 대한 보호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저희들이 이재명 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고 신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이 캄보디아 대사가 지금 없다. 그래서 이 사태를 수수방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범죄 조직들이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범죄 조직들을 침투시키고 또 그것을 인력을 빼가고 또 그분들을 범죄에 동원하고 했던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리고 대사가 일부 외교적 관례에 따라서 아그레망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바로 임명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불과 몇 달의 공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치적 공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캄보디아 관련돼서는 ODA 예산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 때 폭증했던 예가 있습니다. 제국민에 대한 보호를 신경 써야 될 대통령실에서 제국민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인력 충원보다는 오히려 일부 종교, 특정 종교, 특히 통일교죠. 통일교가 ODA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라는 의혹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돼서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던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 취하는 거 저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면 군사적 행동도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말인지도 궁금하고 의원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예. 이것은 그러면 지금 군사적인 걸 물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써야 되겠죠. 써서 구출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뭐 군사를 뭐 파견한다, 군대를 파견한다, 뭐 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범죄 집단의 그 대응은 범죄 집단대로 하고 외교는 또 조용하게 차분하게 국제 질서에 맞게 또 합당한 그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공관장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하루속히 물론 그 다른 인사와 다르면서 외교관의 공관장은 아그레망 그 상대국의 아그레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단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음 후임자가 이 아그레망을 받고 거기에 부임할 때 이걸 바꿔줘도 되는데 미리서 뭐 특명 대사들을 미리서 국내로 불러들이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한두 달 이런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현지에서 이런 그 컨트롤 타워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적을 한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부연 설명드리면 그 대사 공백이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외교부 본부대사를 급파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공백은 메워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찰 특히 이번에 합동 파견단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가서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코리아 데스크의 신속한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 마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정부에서 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이 소일고 애양강 고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합동 대응팀 뭐 보내고 또 어제 대통령도 지금 여러 차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지금 늦게라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모든 수단을 총동원을 해서 하루빨리 우리 교민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가 있는 이런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좀 구출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여쭤봤던 부분이 이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군사적 대응이라든가 좀 더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청와대 근무할 때 재외동포 담당관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모든 외교에서 핵심은 외교적 실리도 중요하지만 그 국가에서 살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캄보디아에는 공식 통계로는 약 9천여 명,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만여 명의 재외국민들이 실제 생활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예. 그분들의 안전과 그리고 범죄 조직의 소탕과 조금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문제 관련돼서는 정부도 그 원칙을 가지고 계속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나 국외 인사들께서 군대를 파견해서 군사작전을 벌이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캄보디아 내에 있는 반한 정서를 자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캄보디아 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전쟁하자는 얘기하고 다를 바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비롯해서 어쨌든 일주일 뒤입니다. 22일에 캄보디아 현장에서 뭐 국감 관련돼서 진행한다 이야기 네.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해당 정부를 좀 압박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각에서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네. 애교는 조용하게 소리 없이 하는 것이 애교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외통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하면 되게 되면은 그런 자극은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작전이 필요하다. 이것은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이 또 발언을 했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의 그런 노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발언보다도 정치인들은 국민들 그리고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이 메시지를 낼 때는 충분하게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내야 된다. 우선 제1에 먼저는 국익을 우선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네, 군사작전 일부 주장하신 분들 이현주 의원 말씀 주셨는데 이현주 의원 얘기하신 건 예전에 있었던 아덴만 작전을 이제 예로 들어서 그건 국제법상의 해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소탕이었기 때문에 그건 국제법상에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신 것이고 그렇게 군인이 직접 투입돼서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없이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지금 캄보디아 관련해서 여쭤봤고 이제 국정감사도 오늘 이제 4일째 진행이 됩니다.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는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나와서 자신의 뭐 체포라든가 석방과 관련해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에게 밑보이면 이렇게 되는 것인가라면서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네, 이준숙 위원장이 이제는 개인 자격인데 국감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본인이 왜 방통위원장을 재임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소홀히 해서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헤쳐서 본인이 그 사법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이 정치적 피해자로 코스프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듣기 좀 불편했습니다. 본인에게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에 어떻게 방통위를 방통위를 본인의 사조직처럼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묻는데 거기에 답하지 않고 본인이 무슨 정치적 피해자이냐 얘기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방통위원장 하나 괴롭히려고 방통위를 없애고 이진숙을 이렇게 괴롭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의 과대한 주장이고요. 이진숙 아마 전 위원장께서 정치를 하실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을 좀 과대 포장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혹세무민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쾌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이게 수사의 칼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권력의 채찍질 아니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요. 사실은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뭐 잘못 있으면 뭐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면직 하루 만에 체포. 그다음에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이런 것은 이게 뭐 법 집행이 아니라 하나의 쇼죠. 우리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만일 혐의가 있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추석 딱 그 직전에 체포를 하고 이거는 저는 또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모습 이게 저는 민주당으로 봐서나 이재명 정부로 봐서나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이 여기에 대해서 혼란에 빠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추석 연휴 때 시장을 돌아보니까 대통령이 뭐 냉부를 부탁해 이 출연은 아예 거론도 안 해요. 이 지금 이진숙의 체포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집중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국감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법사위는 대법원을 직접 방문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대법원을 방문하는 것인데 현장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일정을 오늘 소화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틀 전에 이제 국회에서 법사위 감사가 있었는데 오늘 현장을 방문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고 또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법부가 지난 대선 기간에 직전에 대선에 직접 뛰어드는 정치적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5월 8일, 9일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그 일주일 전에 대법원에서 전례 없이 신속한 파기환송을 결정하는 그런 무리수를 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왜 대선판에 뛰어들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묻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묻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답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3일 그제 있었던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90분 동안 아무런 질문에 대한 답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퇴장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코 이 헌법 조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례가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대법원까지 찾아가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전혀 국회의 건의,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답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묻는 것이고 그 물음에 답해야 될 책무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판에서 신문 당하는 게 아니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기 할 일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 뭐 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판결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무슨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도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인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이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고 오히려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도 굉장히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나 지금 당 대표는 추미애 저는 법사위원장을 좀 말리고 싶을 거예요. 속으로는. 그런데 보수의 어머니 역할을 통통히 하고 있잖아요. 어떤 점 때문에 말리고 싶을 거라는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맞지 않고 해도 너무하다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그 대법원장이 나와서 침묵을 지켰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저는 간접적으로 외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에게 왜 의정 활동을 했냐 이렇게 묻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진짜 정말 당으로서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 사법부가 국회 눈치 보면 판결하는 나라가 진짜 위험한 나라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법사위가 13일 날도 그랬고 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운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의혹이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그 의혹 관련돼서 묻고 있자 하는데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일부 법사위원들의 고성과 호통 이런 것들이 서로 뒤섞이고 언론의 과잉 취재가 뒤섞이다 보니까 정말 법사위 회의를 보고 있으면 저도 봐도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이게 제대로 된 국회 상임위원장실인가 할 정도로 이제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이 일 이제 그만해야죠. 저는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헌법적 가치인 국정감사의 보유의 권한을 그리고 그 본질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정정당당하게 발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본인이 내가 이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셔야죠. 왜 저희들이 법원 판결 전체 자체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대선판 전체를 흔들었는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뭐 일단은 불출석이 예상은 됩니다만 뭐 끝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화면상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만약에 오늘 불출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민주당 차원에서 뭐 면담을 요청한다던가 뭐 다른 방법도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상임위 차원의 결정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화면을 보면 예. 그 뭐 좌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국회가 국회 권위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무시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김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 일원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저는 지켜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할 거 없이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저렇게 대답은커녕 출석도 하지 않는 저런 모습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사위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오늘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예정대로 지금 불출석을 하게 된다면 뭐 상응하는 조치를 뭐 법사위 차원에서 해야 된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보고요. 원래 그 국정감사에 대법원에 할 때는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원래 법원 행정처장이 피감 기관의 장으로서 예.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권 분립의 입장에서 대법원을 존중해 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외예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의견을 우리가 동조할 건 동조해야죠. 그러나 너무 지금 이 거리감이 있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하지만은 그 우리 국민의힘에서 관례상 간사까지 안 된다. 이런 분은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경원 의원을 아직까지 지금 이 선출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어떤 것이 계속 이게 협치가 되고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저는 여야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자 대법원장이 나와서 그러면 인사말을 한다. 어디까지는 답변한다. 이렇게 좀 협의를 해야죠. 일방통행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 드리는 겁니다. 네.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도 그렇고요. 뭐 지금 상황도 그렇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도 여야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고 사실 출석을 하지 않아도 여야 간의 충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지난 국감 현장을 봐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부딪혔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연출이 됐습니다. 당시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바꿔서 질의응답을 한 부분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굉장히 갈렸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운영의 묘고 처세 용인술이다. 오늘 사실 이러한 부분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 당시 우리 그때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간사가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디에 계셨냐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계셨을 때 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가지고 좀 따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 그때 이제 간사가 누구였냐면은 송기현 의원이었죠. 지금은 이제 국토부 의원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자는 것은 상권 분립의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 와서 스스로 그 원칙을 뒤집지 않습니까? 이게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자, 이런 원칙과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되냐? 그러면 가장 법을 중시하고 법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을 준수를 하고 해야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법부의 수장에게 단지 활동비 얼마 쓴 것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대로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깼고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대선에 직접 개입한 것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과반 이상이 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왜 사법부는 그 당시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단순히 판공비 몇 푼 어떻게 썼느냐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장은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대법원장은 오노브 대미예요.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 의견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은. 자,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그 일일이 어떤 건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모든 대한민국 사건은 그러면은 국회 법사위에서 나와서 다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고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너브 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거를 특정한 그 대법원장을 딱 타겟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 대법원을 길들이고 사법부를 길들이는 역할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이게 만약에 5월 2일 파기환송심이 바로 내려가서 그 고등법원에서 대통령 자격, 그러니까 출마 자격을 상실했다고 하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의 내란 사건으로 야기된 보궐선거였는데 그 보궐선거가 김문수와 이준석 둘이 출마하는 그런 선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의 가능성을 대법원이 획책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법부의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대형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다른 일반적인 사안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묻고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인 저희 국회의원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 대답해야 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탄생시키는데 저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자판을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파기환송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파기자판은 관례가 없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이제 대법원 현장 이제 국감을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고, 앞서서 이제 오늘 국정감사장인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이 법사위의 현장 이제 국정감사에 대해서 참석을 조금 이제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반대 의견을 표했지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떤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어떠한 그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 불참하는 것은 국민들이 시각에 맞지 않죠. 그리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또 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감은 참여하되 그래 우리의 반대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목소리는 대법원 앞에서 한번 대국민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고 참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대법원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게 현장 검증이기는 뭐 말은 현장 검증이지만 이건 사실상 이제 압수수색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제 발언을 내놨던데 뭐 알씹어서 이렇게 글쓰 말씀하셨습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법사위원들은 이것은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고 압수수색이다라고 굉장히 강한 발언 내놨습니다. 뭐 압수수색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뭐 법적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정치적 표현인 것 같은데 좀 과도하다는 표현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하기 위해서 기관 방문하는 게 어떻게 압수수색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법사위를 제외하고 다른 상임위들도 뭐 김대식 의원님도 가시고 저도 갑니다만 현장 국감 갑니다. 기관 방문도 하고요. 또 현장 시찰도 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건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확인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뭐 로그 기록도 있고요. 이제 뭐 대법원에 이제 상황도 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또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다라는 입장을 좀 내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 이제 관례도 있고 지금 법의 원칙에 의해서 예.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이제 대법원은 원래 이제 최고의 이제 그 법의 최고 기관이기 그렇죠.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행정처장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소명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법과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일방 지금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곳은 어디입니까? 대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상황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아마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이런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대응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고시에 그 상고심의에 대법원으로 넘긴 자료들이 7만 페이지 가까운 자료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불과 며칠 사이에 이것을 다 보고 판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장은 처음에는 기록을 다 봤다고 했습니다. 다 봤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고 지금 말이 또 바뀌어서 대법원에 회부된 한 달 전서부터 봤다라고 또 이렇게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런데 그 날짜에 대해서 저희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진짜 봤는지 로그 기록, 자기들이 출력해서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이 7만 페이지면 책자로 치면 수백 페이지의 책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틀 사이에 봤다?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한 달 전서부터 봤다라고 얘기를 바꾸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산으로 봤다고 하니 전산 기록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건 국정감사에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내부 기록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럼 와서 진술해야죠. 자기들은 이렇게 봤다라고 진술해야 되는데 아무도 진술하지 않고 좀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입니다. 상고심 답변서에 사실은 대해서- 대법관들이 보는 게 대법관 밑에 연구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법에서 이제 대법으로 올릴 경우에 그것은 뭐 한 달이 됐든 뭐 20일이 됐든 간에 자기네들이 봤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로그 기록을 지금 현재까지 해주는 전례가 있느냐. 그리고 또 법에 사실은 국정감사는 뭐든지 요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법에 합당한 것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법원에서 주장한 것은 현재까지 로그 기록이나 이런 부분은 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저는 행정처에서 검토를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것이 합당한 법에 충분하게 제출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천대호 행정처장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말이 자꾸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대호 행정처장도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 61조에 있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헌법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알려고 하고 그것을 확인해야 될 국정감사의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사법부 인정하고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그 기록 제출할 수 없다는 건 그냥 관례인 겁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관례입니다. 예전에 그런 로그 기록을 요청했던 국정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쨌든 천대호 법원행정처장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법원이 어쨌든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법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기록관리재판부 이제 지정이 3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28일부터 사건을 검토했다는 답변과 이제 차이가 난다는 부분인 거고 대법원 사건 기록 인수 인계부에서는 4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건의 대법원 기록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에 이제 사건 기록을 복사했느냐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알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서 3월 예. 3일이 됐든 3월 28일이 됐든 4월 22일이 됐든 이거는 날짜는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답변은 그러나 만약에 날짜가 틀렸으면은 정정을 해야죠. 정정을 정확하게 하고 또 의원들에게 사과할 거는 사과해야 되겠죠. 다만 이런 부분이 말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겠죠. 신뢰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지 예. 않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면은 행정처장이 과감하게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미처 몰랐다 아니면은 착각했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행정처장은 다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법에 어긋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가 있다고 하면은 이곳은 또 대국민 또 그 의원들에게 출석해서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줄 수가 없고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납득이 가지 않겠어요?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시각 대법원 국감장의 모습을 한 20분 정도 그 이상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 10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은, 10시에 시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 들어오는 상황이 을 봐서는 아직 뭔가 이게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법부가 상권 분립을 주장하고 본인의 독립적인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입법부도 행정부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의 권한, 헌법적 가치의 권한을 가지고 지금 현장 방문, 현장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렇게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것 정말로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고요. 아까 천대엽 행정처장 말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저절에 천대엽 행정처장 나와서 이 얘기 해야죠. 그리고 본인이 잘못 표현했던 날짜. 이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의 전체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처장이 날짜가 계속 틀리고 있어요. 지금 그 3월 28일서부터 자료를 봤다고 하는데 자료가 이첩된 건 4월 22일서부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자료를 봤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날짜 착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얘기고 이 문제가 문제됐던 올 5월 대선 직전에는 이틀 사이에 다 봤다고 했어요.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말을 조변석께서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장면을 보면은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밖에서 지금 현재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사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저는 그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선거법이 634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이라는 것은 3년을 지금 걸려서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디로 간데온 데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 지금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날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이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막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것이 착오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행정처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에게 명명백백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근거대로.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법사위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희대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원 사법부를 저는 길들이기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크게 나온 건 또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하고 내가 대법원장이라고 하면은 난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니 지금 본인이 무슨 죄인입니까? 정정당당 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의 관례대로 그러한 적이 없고 자기는 인사말을 정도 하고 모든 국감은 행정처장이 받았는데 우리 이기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그 특수 상황이 전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출석을 시켜서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저는 그래서 여야가 이게 간사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또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운영의 묘를 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현장 화면을 보면서 두 분과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런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대치할 거다라는 예측을 해봤는데 이 내용이 혹시 오늘 영향을 미쳤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제 현장 국감을 앞두고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 이 국감과 관련해서도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대치 상황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음성 지원은 안 됩니다. 뭐 예. 화면만 봐서는 큰 소란 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대법원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들과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잠시 휴식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자기들 사무실에 찾아오신 손님들이잖아요. 손님들이고 그냥 보통 손님입니까? 국민들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에 본 기관을 찾아온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죠. 저는 국민들이 찾아온 국민들의 대표들을 저렇게 방치하는 것 저는 사법부의 올바른 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뭐 현 상황과 관련해서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되면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재판관, 뭐 판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 행정 책임을 지는 쪽으로의 발부로 최소화하는 식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저는 해석해야겠습니까? 그것보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소란스럽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는 그 서울 지역의 여론을 좀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진보 좌파 쪽에 서 있는 이 여론조사 기관의 꽃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수치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이 서울의 지역에서 앞서는 그런 그 기록이 하나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여론을 좀 추석 연휴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수도권에 또 서울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읽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것이 오늘까지 이 법사위에서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난장판이 된 이 법사위가 됐을 경우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결국은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발부할수록 하라 하세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 책임은 부메랑으로 저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저희가 현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 취재진의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요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논의가 대법원 이 국정감사장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한 이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분과 계속 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게 법과 원칙에 맞는 것이냐, 예외를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이냐, 국감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다 제출하는 게 맞는 것이냐, 결국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법리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아니라 전원 합의체에 이송되고 그것이 심사되는 과정과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서류, 이관 시간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국정감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입법뿐만 아니라 저희 입법부인 국회도 저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행정처도 감사하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반을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도 요청할 수 있는데 대법관들이 서로 나누었던 얘기에 대한 속기록을 저희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들이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거부한다고 하면 그건 사법부가 숨기는 것이죠.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저걸 보면은 예. 민주당의 속내를 이제 적실히 이렇게 드러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대법원이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어떤 것이 잘했고 잘못했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을 보완하고 또 국회에서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보완해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감사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탁 찍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원 합의체 서류 제출을 지금 해라. 예. 이건 탁 핀셋으로 꼽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정말 내놓을 수 있는 자료냐 아니냐,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놓을 수 있는 자료 같은 거 내놔야죠.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법에도 맞지 않고 이거를 내놓는 것은 법에 금지가 돼 있다. 이러면 내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운터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래서 간사들끼리 이런 걸 놓고 자,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간사가 합의해서 이 전원 그 합의체 서류를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전원 합의체의 이 문건을 법의 원칙에서 내놓을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나는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법에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규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방이 법을 그럼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는 예, 거지 예.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당장 오늘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오늘 진행되는데 예. 그게 왜 규정을 둬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법을 바꿔서 제출하라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회법에 따르면 예. 못 내릴 자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헌법적 그래도- 가치에서 예. 헌법 조항에 따라서 국회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은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몇 가지 규정에 따라서는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국가의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죠? 저는 그렇게 사법부가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김대식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하면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는 다 제출해야죠. 지금 전원합의체 회부된 절차와 관련된 그리고 시간 타임테이블 관련된 자료는 행정 절차 서류입니다. 이것이 왜 제출할 수 없는 자료죠? 저희 그것을 요청한 것인데. 좀 구체적인 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시기도 이제 특정이 됐습니다.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접근했는 그 이력에 대한 제출을 말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러니까 이계현 의원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게 좀 행정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지 이게 어쨌든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행정적인 절차, 이계현 의원님 말씀에 행정적인 절차 이 상황을 그러니까 명분은 그렇게 하는 거죠. 행정적인 절차를 보는 거죠. 근데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절차를 보게 되면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아까 뭐 전체를 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국가의 안위의 문제도 있고 개인 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내규 여러 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 내규에 어긋나지 않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이걸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의 그 과정. 그러나 그 내부에 대법원의 내부 규정이 있을 거예요. 내규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거기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네. 공개를 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내규에 접촉될 이유가 없고요. 내규에 못 내놓는다 하더라도 헌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받아들여야 생각합니다. 이건 법의 기초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의원들의 어쨌든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또 서영교 의원이 조금 전에 이제 발언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원합의체의 7만 페이지의 기록을 제대로 읽었나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어쨌든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연관지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니까 대법관 한 분 밑에 여러 명의 지금 그 연구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또 이런 거 보면 7만 페이지는 뭐 읽을 수도 있지요. 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나서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읽고 나서 판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요. 읽지 않고 어떻게 그냥 오는 그거를 하면은 그거는 직무유기죠. 다 읽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대법원의 그 연구관들의 그 양심을 믿고 그 최고의 그 법원 최고 기관 아닙니까? 예. 그분들의 그거를 믿어야지. 그걸 믿지 않고 그냥 언제 읽었느냐, 안 읽었다, 안 읽고 했다. 이렇게 욱박지르는 것은 맞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 본인들이 읽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읽었냐 안 읽었냐 이런 부분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로 주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절차를 받고 그리고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가 잡혀있는 시점에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었던 과정에서 사법부가 대선 과정에 정말로 뛰어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꿔보려고 했다는 시도가 있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대법관들이 정말로 며칠 사이에 이 많은 기록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뭐 어떤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7만 페이지라는 기록이 그렇게 작지 않은 기록이고 그리고 7만 페이지가 단순히 무슨 절도 사건이나 단순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그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한 중대 사건인데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그걸 다 봤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봤는지 당신들 로그 기록이라도 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로그기를 화면을 보려면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 기록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 이거 그 계속해서 1년이 넘도록 그 대통령 후보로 1등을 달리는 후보였어요. 그 후보의 판결을 읽지 않고 판결한다? 그건 직무유기죠. 저는 그 법관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읽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 후보, 1위 후보의 사건을 읽지 않고 판결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자체가 저는 하나의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곽규택 의원도 이 서류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쨌든 진행 중인 사안 아니냐. 이것은 또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고등법원으로 넘어온 재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판단하라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소부에 배당된 것을 일주일 만에 전원합의체로 보내놓고 전원합의체에서 이틀 만에 그렇게 내렸어요. 이거 관련돼서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겠다. 그리고 기록이라도 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하니 그러면 너희들이 봤다라고 주장하니 그러면 그 기록, 로그 기록에도 확인하겠다. 출력은 안 했다고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출력을 할 시간도 없었고 뭐 7만 페이지를 당장 12명의 대법관들이 다 출력해 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 전산 기록이라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봤다고 하면 전산 기록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열어본 시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스크롤한 것들 기록 보면 다 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료 제출을 안 할 것 같으면 나와서 정확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이건 국회에 대한 멸시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멸시입니다. 사법부에. 우리 곽규택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한송이 고법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이것은 지금 종결이 되지 않고 지금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재판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곽규택 의원은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저보다 곽규택 의원이 또 법률가니까 그런 측면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고법의 압박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무죄를 판단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전원합의체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지금 법사위에서는 찬반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